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짓말들에 대한 저희의 단독 취재 여러 개로 뉴스룸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김용현 전 장관, 보좌관의 진술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무력화할 의도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보좌관의 진술은 다릅니다. 대통령과 장관이 국회 투입 병력에 대해 대화하는 걸 직접 들었는데 대통령이 1000명을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냐 이렇게 다그쳤다는 겁니다. 첫 소식 유정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수행했던 김철진 군사보좌관은 검찰에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나눈 대화를 들었다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4일 오전 1시 20분경 윤 대통령은 국회엔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500여 명 정도라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며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질책했다고 했습니다. 경고성 계엄이라 계엄 해제 의결 즉시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는 윤 대통령의 변론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계엄 해제 요구가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서 군 철수를 지시했고 1000명은 보냈어야 한다는 말 역시 300명 미만의 병력이 국회 마당에만 대기했다며 점차 병력 규모를 축소하는 최근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릅니다. 280명은 국회 경내에 들어간 인원을 말하는 거고요. 본 회의장 안에, 건물 안에 들어간 사람은 12명밖에 안 돼요. 7079대 묵 깨고, 창문 깨고. 특전사 요원들이 그 본관 건물 안으로 한 20여 명이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거든요. 소화기를 쏘니까 다들 이렇게 나오던데. 김 보좌관은 4일 새벽 당시 김 전 장관이 여러 사람과 통화했다고 됐습니다. 특히 상원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냐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다름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통화였다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전부터 노 전 사령관과 상의해온 정황으로 보입니다. 김 보좌관은 또 계엄 전 3개월 동안 두 사람이 통화하는 걸 3번 이상 들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계엄이 불법이었다는 명확한 증거인 포고령 1호.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쓴 거라고 책임을 떠넘겼죠. 그런데 김 전 장관의 보좌관은 장관이 컴퓨터 작업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컴퓨터를 잘 쓸 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고령이 담겼던 노란 봉투에 대통령실이라고 적혀 있었단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승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 처단 등 위헌적 내용이 담긴 계엄 포고령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전공이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하지만 검찰은 계엄 포고령이 담긴 노란색 봉투에 대통령실이 적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철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의 부관인 김모 소령이 포고령이 담긴 노란색 봉투에 대통령실이라고 기재돼 있는 것을 봤다고 말했던 겁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이 노란색 봉투를 들고 있다가 계엄 사령관을 맡게 될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에게 건넸습니다. 포고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건의를 드렸는데 당연히 법적으로 검토되었다는 말씀에 저희들은 충분히 인식하였고 김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이 실제 포고령을 작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컴퓨터 작업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내 생각에 김 전 장관은 컴퓨터 화면 보호기 비밀번호도 모를 것 같다고 진술한 겁니다. 워드 프로그램 뭐 쓰셨어요? LG 건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는 모르세요? 제가 그 프로그램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김 전 장관의 포고령 작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해당 노트북을 포렌식해야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측근을 통해 노트북을 없애라고 지시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란 통보를 받았지만 오늘까지가 시한인데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대로 표절이 확정되면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 역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달 14일
석사 논문이 표절이란 숙명여대 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려면 30일 내인 오늘 자정 전까지 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현재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본인의 논문이 표절이란 조사 결과를 받아들인 셈입니다. 자정 전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표절 결과가 바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표절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는 다음 달 4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현재 표절률 등의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논문 철회나 학위 취소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표절률을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학교가 징계를 하고 학위 취소까지 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 만약 제보자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숙명여대는 석사 논문과 학위 취소 여부를 곧 논의해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숙명여대 학칙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라면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석사 학위를 기반으로 한 국민대 박사 학위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그것도 교사에 의해 목숨을 잃은 8살 하늘 양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발성 손상이 있었고 그 작은 손에는 어떻게든 공격을 막아보려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 양의 아버지는 가해 교사가 심신미약을 주장해도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아빠는 딸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검을 받기 위해 떠나는 딸의 웃는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저희 하늘이는 부검 중에 있습니다. 아침에 경찰관님이 볼 거냐고 해서 안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바로 뛰어갔는, 너무 보고 싶어 다시 뛰어갔는 하늘님이 출발해서 못 봤어요. 날카로운 흉기가 작은 몸 여러 곳을 해쳤다는 다발성 예기 손상이라는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작은 손엔 악마 같은 범인을 막으려 했던 방어흔이 참혹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또 무너졌습니다. 무조건 심신미약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나올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구할 수 없는 시칼로 하늘이를 해쳤는데 어떻게 그게 계획 살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강력한 처벌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경찰은 가해 교사의 집과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장에서 수거한 교사의 휴대전화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눈비가 이어진 오늘도 추모의 물결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학교 울타리에 우산을 꽁꽁 묶는 선생님들. 아이들이 쓰던 우산은 추모객들이 두고 간 마음을 지켜주는 가림막이 됐습니다. 비 오는 날 애들 빌려주는 우산. 하늘이가 뛰어놀던 학교 안에는 분향소도 만들었습니다. 또래 친구들도 국화를 올리고 편지를 적습니다. 멀리 춘천에 사는 두 아들의 엄마가 보낸 간식과 장난감. 배달기사는 마음을 더해 두고 돌아갑니다. 춘천에 있는 애기 엄마인데 하늘이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여자애들, 또래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거 자기가 이렇게 주문해서 보낸다. 꼭 전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JTBC 정영재입니다.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교사 명 씨가 직무 수행이 힘들다는 의사 소견과 함께 6개월 휴직을 내놓고는 어떻게 20일 만에 돌아올 수 있었는지도 저희가 취재해봤습니다. 같은 병원, 같은 의사가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전혀 다른 소견을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9일 40대 여교사 명 씨는 6개월 장기 휴직에 들어갑니다. 우울증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9월부터 급격히 악화되어 최소 6개월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2월 30일 명 씨는 돌연 복직하며 다른 소견서를 냅니다. 12월 초까지 잔여 증상이 심했으나 지금은 증상이 거의 없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완전히 바뀐 이 두 개의 소견서, 대전 을지대병원에 같은 의사가 진단하고 쓴 겁니다. 병원의 입장을 물었더니 진단서는 의학적 판단 하에 이뤄진 것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교육청은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전문의가 했는데 우리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해서 거부를 못한다는 얘기. 경찰은 휴직 과정과 소견서 부분도 수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울증과 살인이 관계가 없으며 좀 더 복합적인 정신과적 질병이나 원인이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나종호 미국 예일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소셜미디어에 우울증은 죄가 없다며 제대로 된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내 전문의도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울증은 대부분 자해나 자살 쪽으로 이어지지 그렇게 남을 해하려고 그것도만 저렇게 계획 대상자를 물색하고 이런 경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다 이거죠. 가해자 명 씨는 누구라도 좋으니 같이 죽을 사람을 물색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명 씨가 고른 사람은 그 학교에서 가장 약한 1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